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무려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12만 1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는 나중에 돌려줄까요? 돌려줘야만 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교통카드 있잖아요. 지하철 패스. 지하철을 현금으로 이용했을 때 보증금 500원은요. 나중에 기계에 넣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요. 마트. 과거의 마트는요. 이렇게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넣고서 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면은 100원이나 500원짜리를 다시 돌려주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요. 인슈어런스, 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기한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만기 시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만기 한급형인 경우에 그렇죠. 대부분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만기 한급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에서 초기에 떼고 지속적으로 떼는 보증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연 돌려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놀랍게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쓴 돈이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쓴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보증료를 책정했냐면요. 최초 주택가격 예상시보다 향후에 상승한다는 그런 예상이겠죠. 예상시보다 주택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대비해서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만 보증료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떼었던 보증료 갖고 충당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예상 바뀌잖아요. 그러면 보험 들었던 거 다시 돌려줘야죠. 당연히 돌려줘야만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맞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깡패 같은 짓입니까? 자, 보증료라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작은 금액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일단 가입 초기에 초기 보증료를 뗍니다. 주택가격의 1.5%를 떼거든요. 주택가격이 9억 원이다. 그러면 1350원이라고 하는 쓰지도 않은 돈을 뗍니다. 무조건. 그리고 연보증료라고 해서 이게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요. 보증잔액에 대해서 연 0.75% 월복리로 뗍니다. 언제까지 떼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뗍니다. 물론 초기 보증료도 죽을 때까지 처음 1350만 원에서 나중에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 이때 보증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보증료를 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주택연금 연금 받았던 그 금액에 대해서 0.75% 가산해서 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보증잔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증잔액이 있습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있잖아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또 받으면 연금 누계액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0.75%를 뗍니다. 그리고요, 거기만 떼는 게 아니에요. 초기 보증료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0.75%를 뗍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연금액, 연금 누계액, 초기 보증액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이자액이 있잖아요. 안 내잖아요, 이자. 복리로 이자가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이자 누계액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뗍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자기 살을 깎아먹듯이요. 연보증료액에 대한 누계액에 대한 또다시 연보증료를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택연금은 매월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평생 내야 하는 원리금 등에 대해서 매월 월복리로 0.75%를 떼는 것이죠. 이렇게나 많이 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90세 100세를 살았다 이랬을 때는요. 이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의 놀라운 복리의 마술수요를 보게 됩니다. 물론 보지 못할 겁니다. 죽었을 때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마술수요를 보겠죠. 자, 그렇다면요.
초기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 1350만 원을 떼고서 이게 월복리로 굴러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연 5.16% 월복리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나중에 내야 되는 돈은 8,184만 원의 원리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배입니다. 6배. 초기 보증료에. 엄청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6배라고 하는 것은 폭리를 취한 거죠. 그렇다면 연보증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저의 프리미엄 서비스 동영상을 통해서 그 절세 전략을 세워서 수억,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반드시 멤버십 한번 가입하신다면 절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만약에요. 연부종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억 원짜리 주택을 가입했다. 65세 때부터 연금액이 매월 221만 7천 원을 평생 받습니다. 물론 고정된 금액밖에 안 받습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미래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현재 가치는 턱없이 형편없이 작아진 금액이고요. 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연금 누계액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요. 이 221만 원, 221만 7천 원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증자액에서 떼는 연보증료의 원리금의 합계라고 할 수 있나요? 최종적으로 물어야 되는 금액이 놀랍게도 4억 1637만 원이나 됩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뗍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총 얼마입니까?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 합치니까 5억 원에 가깝습니다. 총 4억 9,821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떼는데요. 이 돈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물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상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랐습니다. 오르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랐는데 이 보험 성격의 그 보증료라고 하는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는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갑질 아닙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월복리 이자까지 이자 폭탄을 선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거요. 공정거래위원회나 또는 소비자원의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문제점, 주택연금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가입하기 전에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안다면 가입자는 기분 나빠서라도 주택연금 가입하겠습니까?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입했을 때 연보증료, 초기 보증료는 보험의 성격으로 뗍니다 하는 말까지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랐을 때는 그럼 돌려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난감하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거는 무조건 떼고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월복리로 굴러갑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만약 금리가 현수준 또는 인상된다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결국 나중에는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현재 연 5.16% 월복리를 쓰기 때문에요. 이 상태로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계속 유지되거나 올라간다면요. 90세까지 살았을 때 아니면 100세까지 살았을 때는 그 이자가요. 연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때문에 나중에 주택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고지했습니까? 고지했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제대로 안 했을 것으로 전 판단합니다. 또한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살더라도 주택연금액이 겨우 36년 전에 가입했던 9억 원에 대해서 9억 원짜리만큼밖에 못 받아요. 36년간 최초 가입했던 36년 전에 가입했던 9억 원 정도 내외, 그거보다 약간 더 상회하게 받습니다. 한 104% 내외 그 정도를 받거든요. 그렇다면요. 이런 서울이나 도심 지역에 있던 아파트가 과연 36년 동안 안 오를까요? 안 오른다는 가정 아닙니까? 이렇다면 그러면 자기 최초 36년 전에 옛날 가격으로 그대로 그 정도만 누계로 받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아파트는요. 평균 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남은요. 최고 8배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10몇 년 사이에. 그러면 36년이라고 한다면요. 10배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잘하면? 그렇다면은요. 아니 내가 36년 전에 9억 원짜리인데 겨우 9억 1천만 원, 2천만 원 받아요. 누계액으로.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가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연금액을 고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현재 지금 65세 때부터 221만 7천 원을 준다는 얘기만 했어요. 하지만 요거를 80세, 90세, 100세도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할인해 본다면 나중에 오래 살수록 얼마 안 되는 푼돈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이거죠.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푼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입한 순간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나중에 노후생활비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 생활은 점점 장수할수록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있냐 이거죠. 그렇게 됐다면은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은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죠. 주택연금 가입 시 반드시 이러한 고지사항,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약간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은요, 어떻습니까? 품질보증 위반으로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안내해야 되는데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주택연금 꼬박꼬박 받으면서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누려보세요. 이런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쓸데없이 소득공제 혜택이나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상속인들이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혹시 원리금이 주택가격보다 많더라도 상속인들은 전혀 그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으면 상속인한테 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주택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대부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 상승분을요, 전부 다 대출 원리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주택가격이 3배, 4배 떴는데, 상속인들, 자녀들이요, 그 하나도 못 받아요. 다 이자로 나갑니다. 100세까지 살면요, 예를 들어서 연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요, 이자는 현재 기준 이율로 따진다면 20억이 넘습니다.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택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 상속인들이 가져가겠습니까? 특히 공매까지 하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날리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자가 월복리 이자라고 하는 말 해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월복리 이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월복리 이자로 투자를 한다면요, 저는 집을 팔아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합니다. 왜냐면요, 10억 원을 연 5.16% 현재 주택연금 금리거든요. 5.16% 월복리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느 정도나 정말 놀라운 복리 효과, 마술쇼가 기다려집니다. 10년 후에 16억 원리금은 7,346만 원 됩니다. 엄청나게 뜨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30년 뒤에는 46억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50년이라면 131억이 넘습니다. 자, 5.16%의 월복리가 이 정도의 마술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투자를 마다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월복리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 이러면 절대로 피해야 되겠죠. 거꾸로 이걸 물어야 되거든요. 10억 원을 연 5.16% 월복리로 대출한다. 10년 후에는 원리금을 16억 7,346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통 25년, 26년 살고 장수하면 36년도 살잖아요. 30년 후에는 이거 보십시오. 10억 원 대출 받았는데 46억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원리금으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년에는 131억 원을 내야 됩니다. 또한 제가 뭐 이런 상정은 안 해봤지만 100년 후에는요, 얼마인지 아세요? 1722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월복리 이자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달리가 제일 안 무서워요. 연복리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연복리보다 더 무서운 게,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월복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품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5.16%.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따블이 될 겁니다. 아마 이자가. 그런데 혹시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저는 주택연금을 아주 회의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그런 어떤 개선이 없다면. 그런데 혹시라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관계자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홍보하거나 권유할까요? 특히 친지나 가족한테. 제가 볼 때는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자기도 가입하려고 하고 친지들도 가입하라고 권한다면 이것은 금융인 자격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왜냐하면 월복리 이자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고 무턱대고 가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를 안다면 자기 가족이나 친지한테는 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권하고 자기 가족한테는 안 권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입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홍보의 힘도 있고요. 마케팅의 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을 보여주지 않고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애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 용돈과 생활비는 우리 집에서 해결합시다. 편안하게 살면서. 이런 멘트나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편에서 진실을 말해줄 사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요, 불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액은요,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자신을 자산관리를 지원해줄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구되는 역량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폭넓은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 다양한 자기만의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절세, 집사가 바로 필요한 것이죠. 자기 편에서. 당신의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죠? 없다면요,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거든요.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입니다. 독립됐습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됐다면 반드시 이해상충이 있었을 때 여러분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에 큰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은 안 묻니까? 맞습니다. 안 묻니다. 주인은 안 묻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묻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먹이를 주지 않는 남들은 물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해상충이 일어난다면 금융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과연 고객 편을 들까요? 저 같으면 안 됩니다. 연봉 2억, 3억 받는데 그 돈을 누가 줍니까? 고객이 줍니까? 회사가 줍니까? 회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자산관리사, 그 다음에 전문 공인받은 CFP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아주 문제점 대단히 많는데요. 초기 보증료하고 연보증료 엄청난 거의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쓰지도 않고 떼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니까요. 주택연금 절대로 어떻습니까? 가입하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